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번에 쓴 두 번째 책에 대해서 좀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서점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서점에 이제 깔릴 책인데요. 그 책의 이름은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암 아키텍처의 구조와 원리입니다.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은 이제 챕터 1, 암 프로세서 소개와 관련된 챕터인데요. 제가 이제 지금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 지금 원고 파일인데, 그 원고 파일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서 이제 제 책의 내용을 좀 홍보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챕터는 암 프로세서를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뭐 암 프로세서가 무엇이고, 암 프로세서 시리즈, 암 아키텍처를 이룬 주요 개념에 대해서 뭐 설명하고요. 네,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암 아키텍처의 학습 방법을 이제 소개합니다. 이제 암 아키텍처를 이제 배우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제 그 디버깅을 통해서 암 아키텍처를 배우면 좋다, 뭐라는 그런 내용을 좀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챕터 3장은 이제 뭐냐면 레지스터입니다. 이 책이 그 이제 이전에 나왔던 암 아키텍처 책과의 차별화 포인트,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가 뭐냐면요. 64비트 기반의 암브이8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암 아키텍처를 설명하는데요. 뭐 레지스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컨셉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뭐 암브이7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레지스터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 뭐 다들 암브이7 아키텍처에 익숙하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뭐 내용이긴 한데 뭐 범용 레지스터, 뱅크드 레지스터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요. CPSR, SPSR 레지스터도 설명합니다. CPSR 레지스터는 뭐 현재 동작 모드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이고 SPSR 레지스터는 이전 암 동작 모드를 저장하는 그런 뭐 레지스터인데요. 뭐 네, 암v7 아키텍처에서 정의된 레지스터를 설명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암v8 아키텍처의 레지스터를 설명합니다. 네, 암 아키텍처 관련된 여러 블로그라든가 뭐 여러 이제 그 책을 찾아봐도 암v8 아키텍처 64비트 기반의 암v8 아키텍처를 상세하게 다루는 컨텐츠가 없어요. 그 점이 제가 쓴 책의 가장 그냥 차별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암v8 아키텍처의 범용 레지스터를 설명하고요. X0부터 X30까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실제 커널 로그, 커널 패닉이죠. 예, 커널 패닉이 났을 때의 로그를 예시로 삼아서 레지스터에 대해 설명드리고요. 예, 트레이스 32에서 확인한 이제 범용 레지스터 세트를 제가 레퍼런스로 설명하고, 그리고 물론 암 스펙 문서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범용 레지스터를 설명하고요. 그리고 암v8 아키텍처는 스페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이런 레지스터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이렇게 레지스터에 대해서는 암v8 아키텍처의 64비트 기반의 이런 그 세부 기능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네, 뭐 계속 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챕터 4는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가 어셈블리 명령어인데요. 어셈블리 명령어 기본 포맷 설명하고 어셈블리 명령어의 기본 형식, 네,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사실 어셈블리 명령어에 대해서는 사전 형식으로 전부 설명하고 있지는 않고요. 어셈블리 명령어에서 꼭 점검해야 될 네, 그런 목록 위주로 어셈블리 명령어를 좀 설명합니다. 이제 어셈블리 명령어 네, 설명하고요. 그리고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SMC 명령어인 경우에는 실제 리눅스 커널에서 SMC 명령어를 실행하는 예제 코드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여기 지금 여기가
이제 어셈블리 명령어 관련 내용인데요. 뭐 다양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셈블리 명령어는 뭐 크게 뭐 차별화 포인트는 없어요. 뭐 어셈블리 명령어는 사실 뭐 좀 지루한 내용이기도 한데, 어셈블리 명령어의 그 이제 문법보다는 어셈블리 명령어를 실행하면 암코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챕터 5 동작 모드입니다. ARMv7 아키텍처의 동작 모드는 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ARMv7 아키텍처의 동작 모드는 이제 ARMv6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뭐 차별화 포인트는 뭐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뭐 슈퍼바이저 모드, 뭐 IRQ 모드, FIQ 모드, 뭐 어버트 모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실 뭐 동작 모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동작 모드가 어떻게 스위칭이 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동작 모드를 스위칭을 하고 동작 모드 이전 동작 모드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네, 동작 모드를 바꾸는 그 실제 예제 코드를 리눅스 커널 코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게 뭐 CPU init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실제 리눅스 커널에서 동작 모드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코드가 이 코드거든요. 이 코드를 제가 예시로 삼아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익셉션이 유발된 다음에 리눅스 커널 같은 경우는 32비트 ARM 아키텍처에서는 슈퍼바이저 모드로 돌거든요. 그래서 뭐 IRQ 모드에서 슈퍼바이저 모드 진입하는 뭐 그런 실행 흐름을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뭐 모든 챕터에서 제가 설명하듯이 그 ARM 아키텍처와 관련된 그런 내용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내용이 실제 리눅스 커널이나 젠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EL3에서 실행이 되는 트러스트 펌웨어에서 뭐 트러스트 존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지금 보이는 코드는 이제 익셉션 핸들러 코드인데요. 뭐 익셉션 핸들러 코드에서 동작 모드를 스위칭하는 그런 예제 코드를 설명합니다. 네, 지금 챕터 6인데요. 챕터 6은 드디어 ARMv8 아키텍처의 익셉션 레벨을 소개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ARMv8 아키텍처를 다룬 책은 아직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익셉션 레벨과 관련된 이런 아주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은 아직은 시중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네, 이 장에서는 ARMv8 아키텍처에서 익셉션 레벨의 개념, 익셉션 레벨로 진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제가 왜 ARMv8 아키텍처에 대한 차별화 포인트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AI 반도체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여러 시스템은 사실 ARM 코어가요, ARMv8 아키텍처 기반의 ARM 프로세서들이에요. 이쪽도 64비트 기반이죠. 예를 들면 뭐 코어텍스 A72, 75, 78 뭐 이런 그 ARM 코어텍스 프로세서들이 이제 ARMv8 아키텍처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기술들이 요즘 뭐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뭐 그런 기능, 그 시스템 반도체 중에 가장 하이 클래스 시스템 반도체가 SOC거든요. 좀 엔비디아, 퀄컴 다 지금 SOC 기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고성능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에 탑재되는 ARM CPU가 대부분 ARMv8 아키텍처 기반이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좀 프로세서가 이제 ARM 프로세서의 기반이 ARMv8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익셉션 레벨을 소개 드리다가 지금 ARMv8에 대해서 좀 다시 갑자기 설명을 드리는데요. 네, 익셉션 레벨에 대해 설명합니다. 네, 익셉션 레벨에 대해 설명하고요. 익셉션 레벨에 대한 스펙을 설명하고, 익셉션 레벨별로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고, 그리고 익셉션 레벨별로 어떤 소프트웨어 스택이 실행이 되는지, 뭐 애플리케이션, 뭐 커널, 하이퍼바이저가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트렌드가 그 전기 자동차에서는 하이퍼바이저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하이퍼바이저와 관련된 내용을 익히시려면 암 아키텍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버추얼라이제이션 기능을 아셔야지 하이퍼바이저를 익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 책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익셉션 레벨을 지금 설명을 하는 내용 챕터인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EL2 익셉션 레벨 2에서 실행이 되는 젠 하이퍼바이저 코드예요. 젠 하이퍼바이저에 있는 코드를 분석하면서 익셉션 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익셉션 레벨에 대한 프리비주 레벨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이런 전체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익셉션 레벨이 이제 변경될 때 명령어, SVC 명령어, HVC 명령어, SMC 명령어, 그리고 인터럽트가 유발되면 익셉션 레벨이 바뀌고요. 그리고 ERET, 익셉션 리턴이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익셉션 하위 익셉션 레벨로 복귀하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익셉션 레벨을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인 pState와 커런트의 레지스터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브인8 아키텍처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나오면 꼭 한번 이제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리눅스 커널 개발자이기 때문에 리눅스 커널 관점으로 암 아키텍처가의 이루는 기능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퍼바이저에 대해서는 젠 하이퍼바이저의 샘플 코드를 예제 코드를 바탕으로 설명하고요. 그리고 트러스트 존 같은 경우는 암 트러스티드 펌웨어, 암사가 관리하고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그 EL3 펌웨어, 트러스트 존에서 실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프로젝트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관련된 코드를 설명하면서 SMC 콜, 그러니까 시큐어 모니터 콜을 실행하면 이제 진입하는 그런 어셈블리 명령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에 시간이 될 때 트러스티드 펌웨어와 관련된 내용, 버추얼라이제이션 관련된 그런 내용, 원고를 보면서 한번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